네, 선택과 집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대지수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다소 아쉬운 흐름으로 다만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기록하면서 오늘 마감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전에 집중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오늘 시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라 시작했다가 밀린 시장이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조금 차가운 그런 시장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쪽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 관련되는 내용이 있었죠. 이게 원래 2020년도에 비독점으로 머크사하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요거를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변경하면서 키투루다에 한정된 내용이죠. 2천만 불 정도를 추가 수령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 거기다가 기존 계약 대비해서 마일스톤이 5,700억 정도 증가될 거다라는 내용. 거기다가 플러스도 하나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로열티를 추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게 지금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한 5%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한 1조 이상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 들어서 좀 종목별로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좀 있고요. 4월 초가 되게 되면 미국의 암연구학회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3월달 초중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일정을 좀 미리미리 챙겨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투자자가 현명한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AI 반도체 투자 관련해갖고 디자인 하우스 종목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에이지그랜드 같은 종목이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훅 치고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합니다. 반면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TSMC 관련되는 뉴스가 있으니까 그쪽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쪽 역시 마찬가지죠. AI 반도체 관련되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I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쪽은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 AI 관련되는 쪽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 AI 쪽에 잘 적응하는 국가나 기업,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쪽에서 처지는 국가나 기업 투자자들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잘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 관련해갖고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많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금융주들 관련 쪽으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 금융주들도 좀 조정을 잘 이렇게 받은 모습이죠. 자, 지금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는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도 3월 달에 돌아가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초부터 MWC 2024가 열립니다. 거기다가 마크 저커버그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대통령도 만날 것 같고요. 또 삼성 이재용 회장과도 회동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과거에 10년 전에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하고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메타에서 엔비디아 칩 35만 개를 살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워낙 이게 좀 수급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 XR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XR하고 관련되는 기업들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다음 주 정도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관련주들 중에 또 밸류에이션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투자자라면 롯데정보통신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장에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움직임 좋아지고 있는 그 과정성이 있고 또 알테오젠의 호재 역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AI 반도체 시장 앞으로 10배 커진다고 합니다. 이 커지는 파이에서 절대 도태돼서 안 된다라는 점, 디자인 하우스 쪽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감도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금융주, XR 섹터까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의 선택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다음 주에 뭐 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아마 저 PBR 주식들 중에 옥석은 갈리겠죠. 저 PBR 주식들 중에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버는 기업들, 뭐 주주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든가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도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MWC 2024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MWC 2024는 CES하고 IFA라는 9월 달에 독일에서 열리는 행사와 같이 뭐 3대 IT 박람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쪽이죠. 근데 CES보다는 무게가 약간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이유가 뭐냐면요. CES에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번에 CES도 중국 업체들은 참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MWC에는 중국 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자, 뭐 우리나라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화웨이를 비롯해서 약 300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 한 160개 기업 정도 참여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2,400개 정도의 기업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주제별로 뭐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인들의 복귀하고 뭐 그런 시간에 좀 이렇게 짚어봐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일단 몇 가지 주제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제를 좀 간략하게 보면 뭐 5G 그 너머,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연결, 인간화된 AI,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게임 체인저,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각의 대표되는 종목들, 이런 쪽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로 5G 그 너머라는 그런 주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5G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3사 수장들도 다 이쪽에 참여를 하고요. 최태원 회장님도 그쪽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화웨이 쪽에서는 5.5G 장비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자동차 부품 공장 징청궁커라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징청궁커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5.5G 쪽 이런 쪽들 5G보다 좀 더 진화된 그런 장비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쪽을 삼성 쪽에서 만들고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통신사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올해 하반기에 5.5G 요금에 대해서 정부하고 뭐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거의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ETRI 쪽에서는 요거는 우리 한국전자연구원입니다. 여기서 스몰셀 기지국 관련되는 요건 이온 5G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스몰셀 기지국 관련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스몰셀 쪽들, 요런 쪽, 지금 5G, 6G 섹터하고 관련되는 쪽들, 요런 쪽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스몰셀 관련되는 종목이라면 이노와이레이스 같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또 모든 것에 연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IoT 얘기 한참 할 때 그때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근데 지금 2년 내 150개의 IoT 기기가 연결된다라는 뭐 그런 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뭐 MCU 칩하고 관련되는 기업들, 그런 쪽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인간화된 AI입니다. 여기 역시 반도체 얘기 AI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관련되는 쪽들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HBM하고 관련되는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 그 관련되는 종목들하고 그다음 템리스 쪽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하우스 쪽도 이쪽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일단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 그 디자인하우스 관련되는 쪽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IP를 갖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PU하고 GPU IP를 갖고 있는 기업은 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 그 IP를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로봇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뭐 삼성 쪽에서 콜옵션 행사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항상 눈여겨보시고 좀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AI, 양자 컴퓨터, 확장현실 이런 걸 다룰 예정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으면서 관련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과 또 다음 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그 세론더 뉴스 여기에 참 경계를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새 이제 이러한 변수들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MWC 관련주 확인해봤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